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는 한자와 로마자. 둘 다 3000년간 동서양 문명의 바탕이 되었던 문자로 특히 로마자는 전 지구적 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바 있어 왔지요. 흔히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라고 말하지만 한글이 인류 문명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니 한글이 위대하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한반도 안에서 우리들 사이에만 통하는 말이겠지요. 우리의 한글이 미래에도 위대한 문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 한글이 세계 공용 문자가 되어 인류 문명에 이바지할 길은 없는가? 한글은 세계 제일의 훌륭한 문자다. 세종은 성군이다를 말하기에 앞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애초에 세계 공용 문자의 가능성을 갖추고 탄생한 한글. 한글은 인도 음성학과 세종의 천재성이 결합된 금자탑으로 18세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인도 음성학이라는 바탕 위에 세종의 천재성이 더해져서 탄생한 것입니다. 한글 창제를 위해 세종은 외국 문서, 즉 산스크리트,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 등을 두루 섭렵한 외에 한자의 발음 기호까지 염두에 두었기에 세계 공용 문자로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다만 훈민정음을 반포하면서 어린 백성을 위한 국내 버전으로 한정한 것은 당시의 불가피한 여건이었으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버전의 훈민정음 반포야말로 세종의 못한 꿈이 아니었을까요? 다음은 한글의 세계 공용 문자 가능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아마 세계 최초의 한글 세계화 지도일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라색 부분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여기에서는 한국어, 일본어, 북경어, 광동어, 동남아어, 아랍어가 사용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한글이 로마자보다 더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외 초록색 부분은 유럽어 사용 지역이며 여기에서도 한글이 로마 알파벳만큼 훌륭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어나 일본어를 입력할 때 세계 공용 문자인 로마 알파벳을 사용하고 로마 알파벳으로 완성됩니다. 오늘날 로마 알파벳은 세계 어떤 나라의 키보드에도 다 들어가 있고 유일한 세계 공용 문자로서의 포스를 보여줍니다. 사실 로마 알파벳은 3000년 동안 서구 문화, 더 나아가 세계 문화의 바탕이 되어 왔으니 세계는 로마니제이션에 너무나 익숙해 있고 세계 언어의 로마니제이션은 인류 발전의 필연적 모델로 여겨져 왔습니다. 영어, 중국어, 동남아어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다는 아랍어 발음, 만약 아랍의 한글화, 즉 아랍의 코리아니제이션이 로마니제이션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곧 한글의 세계 공용 문자 가능성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글의 세계 공용 문자의 시련은 아랍어라는 높은 벽을 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한글이 이 아랍어라는 관문만 넘으면 그보다 훨씬 단순한 영어, 중국어, 동남아어 등의 코리아니제이션은 쉽게 됩니다. 우리가 지중해라고 하면 이태리, 프랑스, 그리스 등 유럽이 떠오르죠. 그런데 지중해는 유럽인만의 바다일까요? 알고 보면 지중해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랍 세계 공동의 바다랍니다. 아랍 세계는 무려 1000년을 넘게 지중해를 지그작으로 넘나들며 유럽의 앞뒤집으로 지내왔습니다. 따라서 무역, 군사, 문화 교류 등 유럽인들과의 긴밀한 접촉으로 자연히 아랍의 로마니제이션은 1000년 이상 또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어나 일본어가 한국에 들어올 때면 어김없이 로마니제이션을 동반했지만 이와는 달리 아랍어가 한국에 입국할 때면 1000년간의 이웃이자 세계 공용 문자인 로마 알파벳을 떼버리고 혼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 10년 전에 글로 남겼는데 현재도 달라진 것은 없네요. 당장 교보문고에 가서 아랍어 교재를 확인해 보시죠. 거의 모두 로마 알파벳 없이 한글 설명만 나올 겁니다. 이러한 코리아니제이션의 자연 발생적 현상에서 보면 앞의 한글 세계화 지도에서 주장한 내용, 즉 아랍어에는 영어 알파벳보다 한글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 그대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째 이런 일이? 가만히 살펴보면 아랍어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발음 체계를 가진 언어이며 1000년 이상 또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알파벳과 각종 부호의 중구난방 사용으로
인류 발전의 모델이었던 로마니제이션도 아랍어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음성기구인 IPA 외 10여 개의 기관에서 내놓은 아랍어의 로마니제이션, 무원칙과 중구난방의 난맥으로 한글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쓸만한 로마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독 아랍어에 있어서 저 위대한 로마 알파벳도 한글 앞에만 서면 왜 이래 작아지는지. 세상에서 가장 감이 빠른 한국인들은 한글이 로마자보다 한 수 위인 것을 직감적으로 또 느낌적으로 알아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코리아니제이션 현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실 그 복잡하다는 아랍어도 한글에 3개의 부호만 추가하면 간단하게 코리아니제이션이 완성됩니다. 아랍어보다 단순한 발음을 가진 중국어, 동남아어, 일본어에 있어서는 코리아니제이션이 우수한지 아닌지 감이 금방 오지 않지요. 그러나 아랍어라는 높은 벽, 엄청 복잡한 언어를 두고서는 한글과 로마자의 장단점이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로마 알파벳이 감당 못하는 아랍어의 특징으로는 우선 자음이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말에 없는 발음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FL 발음. 지구상 대부분의 지역에는 있지만 한국과 일본에는 없는 FL 발음이 있고요. 그리고 J 발음과 다른 Z 발음이 있습니다. 또 TH 발음에도 영어에서 보이는 2개의 발음이 모두 있고요. H 발음에도 2개의 다른 발음이 있습니다. K 발음에도 K와 KH 2개의 다른 발음이 있습니다. 로마자에서 벗어난 문자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인두음이라고 하여 독특한 발음이 있네요. 아라비아를 발음할 때 첫 번째 아와 마지막 아는 완전히 다른 발음입니다. 아라비아, 살라뭇 알라이쿰 이렇게 발음합니다. 아랍어 숫자를 보면 아랍어 발음의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이런 와히드, 우리가 아는 H 발음이 아닙니다. 2, 3, 8은 이스난, 살라사, 사마니아. 여기에는 우리말에 없는 TH 발음이 반복되네요. K는 함사, 단순한 K 발음이 아니고 KH 발음입니다. 6은 그냥 시타. 나머지 숫자 4, 7, 9, 10을 보면 죄다 앞서 말한 인두음이 들어가네요. 아르바, 사마, 디사, 아샤라. 숫자를 처음부터 반복해서 읽어보면 와히드, 이스난, 살라사, 아르바, 함사, 시타, 사마, 사마니아, 디사, 아샤라 이렇게 됩니다. 또 다른 아랍어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하바트 ummi 일라 두카니 필 마사이. 자, 모두 음절로 끊어져 있지요. 심지어는 아예 끊어서 읽으라는 함자라는 부호까지 있어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보면 아랍어는 한국어보다 더 심한 음절어로 보입니다. 여기 예문에는 알리프라는 문자 위아래 모두 3개의 함자 부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랍어의 특징은 음절 글자인 한글과 궁합이 잘 맞고 아랍어는 로마니제이션보다 코리아니제이션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듯 복잡하게 짝이 없는 아랍어에도 간단한 부호 3개만 덧붙이면 한글에서 완전하게 표현됩니다. 나아가 아랍어보다 훨씬 단순한 영어, 중국어, 동남아어는 부호 하나만으로 코리아니제이션을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당장 컴퓨터화가 가능한 유일한 방식일 겁니다. FL 발음의 절해고도. 우리 한국어와 일본어는 비슷한 언어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언어일까요? 한 가지, 두 나라 모두 FL 발음에 있어서 절해고도라는 점입니다. 얼마 전 단체 여행간 라오스에서 사온 망고 가공품입니다. 포장지에는 라 팔랑이라는 상표명이 붙어 있네요. 사실 이 FL 발음은 전 세계에서 아주 널리 쓰이는 발음이지만 한국과 일본에는 이 발음이 없습니다. 그 밑에 적혀있는 나라 이름 라오스를 보겠습니다. 우리말에서는 단어의 맨 앞에 L 발음이 올 수 없으니 라오스를 라오스로 바꾸어 읽게 됩니다. 라도 한국인에게는 라 하나의 소리만 됩니다. 한국과 일본에는 L 발음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F와 L 발음이 우리말에 없으니 당연히 한글로도 표현할 수가 없지요. 영화 닥터 지바고의 첫 장면입니다. 시집의 제목이 그의 연인의 이름을 딴
라라. 러시아 문자도 로마 문자도 L과 R은 서로 다른 글자를 쓰는군요. 라라라, 라라라. 아, 확실히 다르네요. 그러나 우리는 L과 R 구분 없이 라 하나로 읽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마라탕이라고 쓴 간판입니다. 엄밀하게는 마라탕이 아니고 말라탕입니다. 그리고 포토라인이 아니고 포토라인입니다. 몇 년 전 홍콩 시위 때 유명한 철의 여인이 있죠. 뉴스의 여인의 이름이 캐리람으로 나오는데 실제 발음은 캐릴람이지요. 유명한 일본 노래 엔카의 제목입니다. 브루 라이트 요코하마. 원래 발음은 블루 라이트 요코하마. 그리고 하이루 히토라가 아니고 하일 히틀러입니다. 우리말에는 단어의 맨 앞에만 L 발음이 없는데 일본어에는 아예 L 발음이 없네요. L 발음에 있어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50보 100보입니다. 지금까지 F 발음과 단어 맨 앞에 올 때의 L 발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들 발음이 없지만 바깥 세상,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북미와 남미, 유럽, 아랍, 중국, 동남아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쓰이는 F와 L 발음. 유독 한국과 일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뜨는 즉시 사방에 이들 FL 발음을 대하게 됩니다. 북경어와 광동어를 사용하는 지역도 동남아의 오지 라오스에서도 광활한 아랍 세계에서도 나아가 전 지구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발음입니다. 오래전 작성해본 FL 발음 세계지도. 이것을 들여다보면 FL 발음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와 철저히 고립된 절해고도로 보이지 않습니까?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 닭 울음소리나 개 짖는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할 수 있으며 거의 완전에 가깝다는 한글. 한글이 중국어, 영어를 넘어 그 어렵다는 아랍어의 벽도 극복할 수 있다면 한글은 로마 알파벳에 버금가는 우수한 문자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오래전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한글 위에 간단한 부호를 두어 F와 L 발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랍어 역시 모양이 다른 부호를 써서 발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 사람들은 워싱턴을 화성돈으로, 미국을 미리견으로, 헤이그를 헤아로, 러시아를 아라사로 불렀습니다. 오늘의 한국은 조선 말기와는 달리 글로벌 세계의 중심에 있으니 인식과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수천 년간 인류 문명에 기여해온 로마자와 한자, 늦었지만 우리의 한글도 인류 문명에 기여함으로써 이들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까요? 한글의 세계 공용 문자화, 즉 세계의 코리아니제이션으로 세종의 못다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글이 세계 공용의 위대한 문자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